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내일부터 긴 황금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오늘 증시 브리핑 더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며칠 동안 랠리를 펼쳐왔는데 잠깐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13%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1.4%나 떨어졌고요. S&P 500도 0.5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9일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퀄컴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트위터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강세를 이어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실적 발표가 임박하니까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커졌습니다. 넷플릭스가 4% 하락했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도 2% 이상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려와 달리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정규장에서 3% 빠졌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8%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남겨둔 기업들의 결과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들이 증시 하락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락했는데요.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6.9로 전월 대비 31.9포인트나 떨어졌고요.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현재 상황 지수도 지난달 166.7에서 이번 달 76.4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경제난이 심화됐기 때문이죠. 경제활동 재개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이 신뢰지수도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우선 경제활동 재가동 이후에 2차 확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계속 말썽인 국제유가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원유 저장 탱크 포화에 대한 공포와 또 공세 완화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이날 6월 인도분 WTI 장중에 20%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3.4%까지 줄이면서 12달러 3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0.88% 오름세를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0.3%대 상승 흐름입니다. 내일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종목별 이슈는 키워드로 바로 달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롯데 형제의 난 2라운드 돌입하나? 마무리된 듯 했던 롯데 형제의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1월 아버지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에서 화해 분위기가 감지됐고요. 또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회장직에 선임이 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은 듯 보였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다음 달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권과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형제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신동주 회장은 왜 신 회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보시면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인데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광윤사고요. 신동주 회장이 이 광윤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입니다. 그런데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에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당시에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그리고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또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건 준법 경영과 또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말했네요. 그렇다면 신동주 회장, 승산이 있는 게임일까요? 사실 신동주 회장의 주주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 이 밖에 종업원 지주회사가 27.8%, 그리고 관계사가 13.9%, 임원 지주회사가 6%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윤사는 신동주 회장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광윤사의 지분과 신동주 회장 개인 지분 1.6%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동빈 회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지분들을 다 합하면 53.9% 정도 되고요. 여기에 신동빈 회장 개인 지분 4%를 더하면 57.9%를 차지합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후 상속분을 반영하더라도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전혀 못 되죠. 뭔가 신동주 회장 반격의 카드가 있는 걸까요? 우선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서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신동빈 회장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롯데그룹 측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악재의 비상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반납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난관 극복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신동주 회장은 이미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2차 형제의 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롯데제주가 나흘 연속 급등 중입니다. 롯데제주 우선주도 동반 상승세고요. 통상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진칼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롯데제주와 함께 경영권 분쟁설에 휩싸인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지난 23일에 세종텔레콤이 유진투자증권의 주식 557만 주를 장내 매수해서 지분율이 5.75%가 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김영진 세종텔레콤 회장이 과거에 증권사를 인수한 이력이 있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동아증권을 인수해서 세종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2005년 말에 농협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요. 사실 추측일 뿐인데 매수세가 오늘 몰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네요. 세종텔레콤도 16%대 강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신공항 재추진 담기나. 네, 최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그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들이 담길지 또 관련 수혜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다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과 또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상상력을 발굴해달라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한국판 뉴딜 사업은 크게 경제와 산업 구조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대형 국책 사업의 가속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추진 예정인 대형 국책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이 중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브리핑에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의 갈등으로
백지화와 재추진을 계속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신공항 문제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최우글로벌과 동방선기, 영화금속, 영흥, 우수 AMS 모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주들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헨즈와 페이퍼코리아, 디젠스고요. 모헨즈는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 판매사 덕원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관련 테마로 묶이고요. 페이퍼코리아는 새만금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거론됩니다. 디젠스도 새만금 지역 근처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휴 동안 발표될 미국 기술주의 실적과 또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통화정책회의 결과 잘 확인해 봐야겠고요. 따뜻하고 화사한 연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